현대증권의 화학정유 담당 백영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 정유화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은 문의를 해왔고요. 저는 좀 마이크로하게 국내 정유화학 업체의 영향을 분석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저희들은 연비 개선을 안 합니다. 급발진, 급제동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칠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아졌고요. 근데 2008년도에 제가 이노베이션에서 이 증권업계 올 때 제일 먼저 배운 건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뒤에 트렁크 뭐 있나 보고 급발진 안다고 정속해야지 연비 개선된다고 배웠거든요. 지금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가솔린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미 바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유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투자 포인트는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달라는 건 저유가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저희는 저유가에 진입했다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그때 정유화학 기업의 실적과 지금의 실적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정유 기업인 다운스트림 기업에겐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프 브라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relative한 그 경쟁 우위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리파이닝 컴퍼니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OSP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랍이 우리에게 팔아먹는 애누리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높을수록 저희 아시아 쪽의 정유사들은 피곤하다. 매출 원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매하게 2010년부터 13년에 올라갔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었지만 anyway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전망해야 되는 건 이것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미 빠졌지만 이 OSP가 올라간다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될 건데요. 저는 한마디로 결국은 바이어스 마켓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펙은 그만큼 균열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오일에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안전적으로 40% 중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의 수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셀러스 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추정한 걸 보면 2018년까지 전체 원유 생산에서 오펙의 비중은 40%대까지 급감합니다. 적어도 오펙이 증산을 하지 않는다면. 막대그룹처럼 오펙이 증산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흥국의 수요는 둔화했고 미국의 서플라이가 늘기 때문에 오펙의 영향력이 둔화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팔아오는 애누리를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2개 생긴 겁니다. 4개 생긴 겁니다. 6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요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한국 정유사의 경쟁력이 좋았지만 이 막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한 12년간 아시아 쪽에 정제 설비 증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타벅스는 한 군데였는데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커피의 주인이 길어진 거죠. 근데 이제 짧아질 겁니다. 왜? 증설을 안 하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파이너리 증설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디맨드 자체에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우리에게 이제 비싸게 팔기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품군에서 보면 가솔린과 이 벙커시인데요.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휘발유 쪽은 이렇게 요 오른쪽이 얘네의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솔린 마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을 했어도. 근데 벙커시 쪽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일 제품 중에 가장 큰 변동성이 벙커시인데 벙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주장하는 건 벙커시가 저유가의 수혜주라는 겁니다. 벙커시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유사들은 앞다투어 고도화 설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벙커시는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해상 운송을 담당해야 되는 상당수의 기름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화력 발전의 주 원료인 벙커시가 의외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량이 20% 정도 급감하면서 벙커시 쪽, 퓨얼오일 쪽은 좋아진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벙커시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정유사나 그 다음 매출 원가는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쪽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고유가 시대가 됐으면 한국의 화학기업은 더 위험할 뻔했는데 저유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표인데요.
보시기엔 복잡하지만 가정 1은 저희가 고유가 시대에 봤던 겁니다. 유가 100불, 에탄 5불, 그다음 콜 60불에 에틸렌이라는 걸 생산하는 설비들의 경쟁력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롯데케미를 가장 열위하다가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80불 시대가 되면서 중국의 석탄화학이 슬슬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50불 시대에서는 이미 물론 석탄 가격도 급격히 하락하는 거 가정했을 때 석탄화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열의하고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로도 충분히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제일 확실하게 보는 건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이것만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이 막대 그래프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사갔던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 물량입니다. 이때 점프를 한번 했었고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계획한 대로 석탄화학을 지었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하는 수출 물량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자금률은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주석에 달아드린 것처럼 중국의 석탄화학은 펜딩되거나 캔슬레이션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우리 수출 물량은 오히려 상당 기간은 좀 유지되거나 늘고 있고 중국의 자금률은 과거보다 오히려 좀 늘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중국의 자금률은 계속 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수출 물량이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종합적인 거 해보면 저희는 지금 2015년에 서 있는 사이클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다 사이클마다 그때그때 특성이 있었습니다. 페이스 1의 특성, 그 다음에 중국의 수요, 그 다음 경기 부양, 이런 패턴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없는 패턴은 뭐냐면 과거처럼 유가가 하락했을 때 다운되지 않은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유가 시대에 NCC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경쟁 설비대 우위가 생겼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정유사에게는 매출원가 측면과 바이어스 마켓이 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리파이닝 비즈니스 유닛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화학기업은 오히려 고유가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산업이 저유가로 인해서 구사일생이 됐고 중국이 이제 핀치에 좀 몰릴 거다. 그게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Q&A 같은 경우는 이따 나중 시간에 또 한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